안녕하세요. 참새TV 알고 싶어요. 작업치료 알아보기 편 강의를 맡은 지석연 작업치료사라고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제 작업치료를 영어로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좀 컬러풀하죠. 영어로는 작업치료를 Occupational Therapy 이제 이렇게 불러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내용은 잠시 후에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6화 원칙에 따라서 작업치료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를 좀 소개를 드릴게요. 이제 이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석연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작업치료사가 된 배경은 제가 재활이나 좀 의료 쪽으로 이제 전공을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가족이 크게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의식이 없다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옮기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이제 몸은 어느 정도 많이 회복이 되었는데 이전의 직업으로 복귀를 한다든지 생활을 다시 재활을 하는 과정들은 잘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을 복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가 필요할까? 이렇게 알아봤더니 병원에서는 사실은 당시에 이렇게 답을 주지 않고 열심히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전공을 알아보니까 생활의 재활을 돕는 작업치료사라는 직종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작업치료사가 되었고 길게 지나고 보면 그런 가족의 어떤 교통사고라든지 손상이 우리 가족 자체에는 하나의 공동가정 아니면 서로 돌보는 그런 방법을 좀 더 빨리 배우게 한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작업치료에 대한 이해는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작업치료사로 일한 지는 한 3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서 치매 어르신도 만나고 또 가족이 이제 장애가 있어서 성인 중도장애인 그 과정도 겪고 그랬는데 제가 또 일은 발달장애 아동 쪽부터 또 많이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릴 때 아이들은 어떤 작업을 하고 살고 또 조금 더 커가면서 또 어떤 작업을 하고 사는가 이런 부분을 고민하면서 계속 제가 만났던 사람들하고 논의한 것은 내 인생은 작업 중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작업 중일 수 있게끔 돕는 게 작업치료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약간의 스토리를 만들었어요. 그 스토리를 대한작업치료협회에서 유튜브를 만들어서 올려놓았는데 이제 이 내용은 제가 지금 당장 보여드릴 건 아니고 이제 안에 내용들을 보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담긴 내용을 보고 나는 지금 작업 중이다라는 메시지를 듣고요. 그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쭉 듣더니 이런 게 작업치료군요 라고 발달장애인이지만 청년이 된 한 청년이 그리고 그림을 잘 그리는 청년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작업치료란 이런 거군요 라고 이렇게 글자로 디자인을 해줬습니다. 이름은 정도훈 작가고요. 지금은 어엿한 이제 미술 작가가 되어 계십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이렇게 보니까 하나하나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시간의 많은 활동들이 내 삶을 다채롭게 무지개처럼 다채롭게 이루는 것이 그런 게 이제 작업치료에서 하는 일이라고 이미지화를 했대요. 저희도 이 그림이 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대한작업치료사협회에서는 이 그림을 약간 작업치료를 나타내는 어떤 기념품으로도 만들고 설명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함께 이 그림 작업을 하면서 정도훈 작가님한테도 작업이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 하기 위해서 미술 작업을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그 청년기에 대한 직업이 되는 작업 이런 과정들도 함께 고민하고 또 본인도 몰입하고 그렇게 함께 좋은 작업을 했던 결과물이기도 해요. 선생님들은 어떤 작업을 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작업 중이신가요? 작업이라는 말이 우리한테 되게 낯설면서도 그죠? 난 작업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어떤 노동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막 이렇게 작업 현장에서 건설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 또 내가 지금 작업 중이다라고 하는 게 익숙하기도 하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작업 중이에요. 이렇게 말을 한다면 어떤 사람은 자기를 어떤 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이를 기르는 엄마는 아이의 기저귀를 막 열심히 갈고 있을 때 누가 막 전화를 하면 아, 죄송해요.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작업 중이에요. 이러면서 작업에 몰입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작업이라는 것이 이게 정말 그 작업 치료에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이면서도 사람들은 작업 치료가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작업 치료가 뭔지를 설명하기 전에 작업이 뭔지를 좀 더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작업, 영어로는 occupation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occupation 그러면 우리나라 사전에 보면 돈을 들여서 그러니까 일을 해서 돈을 받는 어떤 직업으로 조금 제한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occupation이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영어로 살펴보면은 occupy 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개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많이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일본과 한국에서는 작업이라고 하자. 그리고 대만에서는 일할 직자의 능력, 능자를 써서 직능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occupy 한다라고 하는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을 능동적으로 사용한다라는 의미예요. 어떠세요? 오늘 하루를 능동적으로 살았나요, 우리는? 아니면 억지로 마지못해 끌려가면서 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occupy 한다고 하지 않고 occupy 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영어로는 preoccupied라는 용어도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사용하는 그런 나의 활동 자체를 직업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occupation이라고 하는 그 영어로는 학생도 되고 주부도 되고 뭐 내가 정말 어떤 노래를 잘하면 직업이 회사원이어도 내가 지금 하는 occupation은 노래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용어가 직업으로만 번역할 수 없어서 저희들은 작업이 제일 맞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결국은 작업 치료로 계속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자로 따지자면 만들 작자의 업이죠. 일업이죠. 그러니까 뭔가 업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게 나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 개념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인간은 시간을 24시간을 동일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24시간을 살펴보면 지금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7빛깔 무지개처럼 사람의 시간은 한 가지의 활동으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잠을 자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자주 활동을 하고 가사 활동이라고 하는 복합 일상 생활을 하고 그리고 놀이를 하고 그리고 배우는 교육의 활동에 참여하고 그러다가 직업 활동을 하면서 여가 활동을 하는데 이 모든 것은 혼자 살지 않기 때문에 함께 사는 사회에 참여를 하면서 우리의 시간을 보내더라.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는 잠을 잘 자야 우리 몸이 건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적인 측면에서도 내 생명을 건강하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웰빙이라고 하는 건강의 좀 큰 개념 좋은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웰빙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건강한 웰빙으로서 사회를 건강하게 구성하는 사회적 존재가 되는 그런 요소로서 우리의 생활 작업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사용하는 활동이 이렇게 건강하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웰빙하는 그런 빨주노초 파남보의 시간을 사용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활동을 보면 그냥 시간을 사용하는 활동은 좀 보편적인데 이게 또 언제 하느냐가 굉장히 적절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잠은 언제 잡니까? 저희가 밤에 자고 낮잠을 짧게 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작업이 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와 대만이랑 일본의 어떤 그 고등학생들, 청소년들은 잠을 언제 자냐면 너무 밤잠을 짧게 자기 때문에 학교에 있는 내내 쉬는 시간에 잔다든지 낮에 잔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때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사용하는 나의 활동의 이 7빛깔 무지개가 때가 적절하냐, 또 장소가 적절하냐, 또 그때 어떤 것을 가지고 도구가 또 필요하잖아요. 식사를 할 때 우리나라는 숟가락과 젓가락을 쓰고 또 미국 사람, 서양 사람들은 뭐죠? 나이프와 포크를 쓰고 이런 것처럼 무엇으로 하느냐, 또 누구와 하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릅니다.
놀이를 할 때 형들하고 놀 때랑 동생들 할 때 놀이를 할 때 아이들의 놀이는 굉장히 양상이 달라집니다. 형이나 누나, 언니들이 하는 것을 보면 모방을 하고 동생들하고 있을 때는 좀 의젓하게 자기가 모델이 되고 이렇게 달라지죠. 그러면서 그죠, 무엇을 이거 비슷한 말인데 이제 그런 도구들의 활용도 있고 그럴 때 방법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작업의 그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활동이 보편적일 수도 있고 특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파악하는 하나의 학문적 원리가 돼요. 여기서 그냥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은 다 잠을 8시간 자야 돼. 그다음에 모든 사람은 식사를 3끼를 먹어야 돼. 이렇다면 인간의 활동이 너무나 보편적이가 되고 그냥 커다랗게 하나의 틀에 갖춰지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보편적일 수도 있지만 그 주인공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잠이 짧은 사람도 있고 또 놀이의 양상이 어리다고 무조건 그 몸놀이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주 어린데도 독서를 좋아하는 그런 독서가 놀이가 되는 그런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라고 하는 한 사람, 한 주인공이 이런 시간을 사용하는 인간의 활동에 대해서 내가 이걸 왜 하느냐, 그리고 무슨 목적으로 하느냐, 또 나에게 어떤 즐거움이라는 의미가 있느냐, 이런 이유에 따라서 결국은 나의 활동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나 살아갈 때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시간은 똑같은데, 그리고 어느 정도 활동은 대체로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나 한 사람의 활동은 다른 사람하고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사용하는 나 자신의 활동, 그것을 이제 작업이라고 합니다. 내가 시간을 사로잡는 활동. 네, 이런 것들이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주느냐라고 했을 때, 많은 건강을,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침대 그림처럼 그리기도 하고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이 부분이 생활의 구성 요소이면서도 또 생활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어떤 삶의 그 방향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조금 어렵게 생각하면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지만 너무 철학적이지는 않고요. 훨씬 더 시간 안에서 얼마나 시간을 쓰느냐, 이렇게 작업치료사들은 조금 더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무지개를 시간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그 용도와 속성을 파악하는 것이 작업치료에 사용하는 학문적인 기술이에요. 근데 이런 기술을 가진 작업치료 서비스를 누가 받느냐라고 하면 사람이 누구나 그 몸도 갖고 있고 생활도 갖고 있고 그죠? 그런 나에게 이제 다양한 그 질병의 이유도 있고 뭐 그런데 누구나 병원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아니면 누구나 나의 그 몸 건강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누구나 생활을 건강하게 하는 데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작업치료 서비스가 또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건 아니에요. 대체로 누구나 건강하게 자기 생활을 관리하는 능력은 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조금 더 작업치료가 필요하냐고 했을 때 위에 그림이 나온 것처럼 주로 장애가 있거나 질병이 있거나 손상이 있는 사람이 생활상 건강하지 않을 여지가 많아요. 그래서 작업치료 서비스를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신 분도 교통사고를 당하신 이후에는 이전의 직업으로 복귀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일상 시간에서 한 8시간 정도 사용하던 직업 시간이 사고로 인해서 뻥 비게 됐잖아요.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라는 것, 이런 것들이 작업치료 서비스에서 하나의 방향이 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여기 보시면 장애가 있는 사람의 가족 또는 아이를 기르는 엄마 또는 임산부 이렇게 해서 나의 장애나 손상으로 인해서 내 삶의 그 균형을 맞추는 것도 필요한데 주변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내가 하던 방법을 다르게 해야 될 때가 또 있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휠체어를 타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휠체어를 타지 않았는데 휠체어를 타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휠체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안전하게 이동할지 또 휠체어를 타고 있지만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자동차를 오르내리는지 이런 그 일상생활의 시간 중에 짧은 단위의 기술을 저희가 함께 고민하면서 조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장애가 있는 아이를 기르는 양육자에게
보통 말하는 발달과 좀 다른 자녀를 키울 때 어머니, 아버지는 어떤 식으로 아이와 시간을 보내야 되는지, 그런 시간에 대한 방법, 그다음에 아이의 양육에 대한 방법,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하기도 하고요. 또 점점 기억을 잃어가시는 치매 어르신들에게 치매 어르신들의 시간도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그럴 때 치매 어르신들이 어떤 식의 여가를 이전에 보냈고 또 지금은 보낼 수 있는지, 또 달라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업치료 서비스는 일상생활의 작업이 어려운 사람들은 작업치료 서비스를 병원이나 복지관이나 지역사회, 때로는 학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작업치료가 그 사람을 바꾸는 건 좀 어려워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은 함께 조금 더 건강하게 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 안경을 2개를 그려놨는데요. 작업치료사는 주로 내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도움을 드리는 게, 내 마비가 있는 팔을 마비가 없게 하는 도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마비가 있어서 내가 양손을 쓰지 못한다라고 하면 쓰지 못하는 손을 대신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어서 그 무언가를 들려고 하거나 무언가를 조작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가능하게끔 도와드리는 게 작업실에서 가장 큰 역할이에요. 여기서 파란 안경, 빨간 안경은 어떤 거냐면, 인간에게 누구나 지금 시간을 사용하고 있고 또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바라보는 걸 저희가 강점을 바라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안경으로 강점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 그게 하나의 큰 안경이 되고요. 또 빨간 안경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신경학이나 해부학이나 신체 생리학 같은 것을 배우면서 인간의 그 몸과 그다음에 기능 안에서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부분이 어려움이 있구나, 손상이 있구나. 그런데 그 손상을 극복해서 무리하게 일상생활을 살지 않을 수 있게끔 예방하는 것, 그 대신에 환경을 조정하는 것. 그런 맥락에서는 그 사람의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 더 신체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도움을 2가지를 조합을 해서,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그림 있죠. 산에서 강이 흘러가는 것, 또 강이나 바다에 빙산이 이제 있는 이 2가지를 축을 비유를 이제 하자면 이렇게 놓고,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삶이 이렇게 강물처럼 흘러가게끔 돕는 것이 이제 작업치료에서 가장 큰 도움이고요. 또 다른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삶에 참여가 없을 경우에 어려움이 부각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부적응 행동이라고 하기도 하고 문제 행동이라고 하기도 하거나, 또 치매 어르신들의 어떤 신경 증상 행동 자체를 그걸 고쳐야 된다든지 바꿔야 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빙산이 그 이면에 어떤 환경과 그 사람의 그 빨간 안경으로 보여지는 그 약점이 안 맞아서 빙산이 생겼는가, 그런 것들을 함께 분석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약간의 과학적인 틀이나 모델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께서 만나시는 작업치료사들에게 이제 나의 강점과 약점을 잘 구분해서 삶을 흘러가게 해주고 내 어려움을 규명해달라, 이렇게 부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강점으로 우선은 그 사람을 보고 인생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 더 주요한 도움이고요. 빨간 안경을 찾아서 나의 어려움을 파악하는 것은 조금 부가적인 도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도움이긴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작업치료가 다른 치료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물리치료나 언어치료를 아시죠? 물리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저희 가족처럼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신체가 회복되게 하거나 신체 통증을 감소하게 하는 그런 신체적 치료를 물리치료에서 초점을 둡니다. 언어치료는 또 마찬가지로 어떤 사고나 손상이나 장애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거나 언어를 사용하거나 그리고 대화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언어치료 역할이고요. 작업치료사는 활동을 초점을 두는 것이, 특히 생활하는 활동을 초점을 두고 그 사람의 생활을 참여하는 생활 기능이라고 하죠. 생활 기능을 향상하거나 유지하는 것이 작업치료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치료들의 이름에 따라서 각자의 기능이 달라야 되죠.
심리치료라고 하면 그 사람의 심리적인 어떤 양상이 안정적이고 편안해야 되고, 물리치료라고 하면 신체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 편안하고 안정적이어야 되고, 언어치료는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이 안정적이고, 작업치료는 일상생활에 대한 부분이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생활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아까 활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기능해야 되냐라고 바라보면 24시간 안에 균형이 잘 맞아야 돼요. 시간 안에 보면 아까 무지개처럼 이렇게 나열했던 것을 조금 구분해 보면 해야 되는 활동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고 싶은 활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배워서 하게 되거나 타인과 있기 때문에 기대되는 활동이 있어요. 그 모든 활동의 근본적인 목표는 사회적으로 함께 살기 위한, 아니면 사회적인 구성원이 되기 위함이라고 해서 가운데 사회적 참여를 궁극적인 목표로 두고 있어요. 그 사람이 손상이 하나도 없어도 사회적 참여가 안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손상이 있고 장애가 있어도 일상생활을 꾸준하게 누리면서 타인과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크게 놓고 보았을 때는 사회가 안정적으로 소속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영어로 굉장히 쉬운 용어로 belonging을 작업치료의 기본적인 측정 요소로 살피고요. 그 다음에 작업치료에서 목표로 두는 것은, 그래서 활동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부분을 doing이라고 하는 그 ing, 수행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숟가락을 잘 든다, 그다음에 뭐 잘 쳐다본다, 어떤 것을 잘 전달해 준다, 이렇게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양치질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작은 doing이 모여서 활동이 되느냐, 그리고 그 활동이 해야 되고 하고 싶고 하게 되는 활동으로 균형을 이루느냐.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걸 하는 사람의 doing이 그 사람을 나타내요. 무언가를 잘 들 수 있는 사람은, 그죠? 뭐 예를 들면 무언가를 잘 조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그걸로 인해서 어떤 만드는 사람이 되겠죠. 또 잘 먹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실제로 먹는 행위를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doing이 결국 being을 만들어요. 하고 있는 행위가 나라는 존재를 만듭니다. 그것이 한 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반복되면서 이제 성장하게 만들죠. 그래서 시간 안에서 사람은 가만히 있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활동, 하고 싶은 활동, 하게 되는 활동을 쭉 사이클을 그리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작업치료의 어떤 작업이란 내용, 그리고 작업치료사가 필요한 어떤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잠깐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작업치료사는 기본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작업치료사는 그 사람의 중심으로 한 생활 기능에 대한 지식이라고 하는 작업을 딱 중심에 두고, 그 작업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신체 구조 기능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환경은 어떤 맥락으로 이제 서포트를 하는가, 지원하는가, 실제로 그 사람이 질병이나 장애를 갖고 있다면 어떤가, 그리고 거기에서 이 사람이 정말로 필요한 어떤 보조 기술이거나 아니면 보조 도구는 무엇인가 라는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절대로 혼자서 일하지 않고요. 다학제, 여러 직종의 사람들과 신체를 중심에 두는 사람들, 그 다음에 심리를 중심에 두는 사람들, 질병을 중심으로 두는 다양한 사람들, 때로는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교사와 함께 협력해서 그 사람의 시간 안에 해야 되는 그 사람의 사용하는 활동이 되게끔 도와드리는 것이 저희 작업치료사의 일입니다. 저희가 뭐 어떤 질병을 토대로 질병을 개선하는 그런 사람의 역할이 아니고요. 그런 분들과 함께 작업이라는 걸 토대로 작업으로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의 작업을 설명해 드리면서 같이 건강의 답을 찾아가는 것이 저희들의 하는 일입니다. 약간 쉽지 않은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작업치료의 간단한 핵심 내용을 3가지 퀴즈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보통 이제 3가지 안에 되면 잘 전달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작업은 꼭 돈을 벌거나 일을 해야만 하는 활동이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작업치료에서 말하는 작업은 그렇지 않고요. 직업뿐 아니라 놀고 쉬고 친구 만나는 것도 이제 활동이 되고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작업치료는 일상생활 활동의 참여와 생활 기능을 돕는 치료이다. 2번째 문제는 정답은 O가 되겠죠. 부가적인 설명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작업치료는 신체 재활을 위한 치료이다.
많은 경우에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도 계시는데 실제로는 그 작업의 중심에 놓고 그 사람의 감각, 인지, 정서, 사회적 어려움의 회복이나 재활도 또는 발달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영역의 작업치료를 이제는 사례를 중심으로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